야, 너 이거 먹을래? 마라 치킨밥. 저 양치했어요. 이게 뭐야? 마세요. 아, 먹을게요. 맛있어. 예, 아무튼 맛있어요. 휴. 아니야, 같이. 다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 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야호. 예, 야호. 아, 씨.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어떡해. 나 왜 수업 못해?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진짜 자제하겠습니다. 정말 미쳤다, 죄송합니다. 쌤. 이거 영상 녹화되죠? 아, 잠깐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 편집해야겠다. 아무튼 그렇고요, 예, 여러분. 예, 오늘 누항사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렇죠. 예, 아예 또 클리닉 안 오신 분들, 제발 클리닉 좀 와주세요. 유진이 맞죠?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어. 클리닉 꼭 와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클리닉 때 누항사 문제도 넣었는데, 예,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모든 분들이었죠. 예, 아직 한글 해석이 안 된다. 수업 듣고 풀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예, 여러분들 클리닉 자료, 이번 주 클리닉 자료 뒤에 있는 누항사 문제도 당연히 숙제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누항사 살펴보고, 예, 오늘 일단 그리고 또 지난번처럼 최대한 여러분 시험 범위 부분들의 모의고사나 EBS 수능 특강 문제들 좀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걸 풀어볼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또 숙제라는 훌륭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 일단은 무항사 열심히 또 좀 살펴봅시다. 예,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이제는 다 수업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무항사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한글에서 위주로 한번 보면서 예,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정리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보기는 여러분, 잠깐만. 올해, 그러니까 27 수능 특강이에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 작년 수능일 수도 있는데 올해 수능 특강에 누항사가 실렸거든요. 예. 그리고 그 누항사 27 수능 특강 문제 이 보기를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가장 뭔가 최신의 이제 EBS 해석이다. 이라서 그냥 넣어놨습니다. 예.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걸 활용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장 최신 수능 특강의 누항사의 보기 내용으로 제시된 누항사 해석 자료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의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누항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궁핍한 모습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 이 조선 전기 가사와 뭐 후기 가사를 나누는데 이 누항사의 이 사실적인 부분이 뭔가 후기 가사의 모습을 대표한다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는 설명일 텐데 잘 봐요. 이 부분부터 하지만부터가 이제 이번 수능 특강에서 추가로 보기 내용에 넣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다? 작가가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다. 기만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한 어떤 사람을 자신처럼 자신의 대리인처럼 내세워서 쓴 작품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고 그게 이제 올해 수능 특강 보기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작품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안 달라져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잘 보세요. 가부터 한번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궁핍한 처지의 화자, 그러니까 자신이 궁핍한 게 아니라 자신의 대리인인 화자를 궁핍하게 설정해서 임진왜란 직후 나라 전체가 피폐해진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굵은 글씨 다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어때요? 이 작가는 유교를 배운 유교적 수양을 갖춘 개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네 번째 줄 설명부터 계속해서 볼게요. 향촌 사회에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으로서의 작가가 어때요? 자신의 궁핍이 아니라 백성들의 궁핍한 삶을 묘사한 것이고 그렇죠. 그럼 백성들 보면서 혀쩌쩌 하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하면서 중요한 건 뭐겠어? 아 이렇게 불쌍하다 보니 성현의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못하고 있네. 여기서 성현의 올바른 도는 유교적 가치겠죠. 유교적 가치들이 행해지지 못하고 있네. 그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진짜 작가가 가난했다기보다는 가난한 상황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가난함과 그 속에서 유교적 도가 실천이 안 되는 이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닌가. 그러한 해석이 뭔가 하나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도 뭐 세부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튼 최신 수능 특강의 어떤 보기자료, 최신 EBS의 보기자료니까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넣었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최대한 한글 해석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입니다. 그렇죠. 다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서 신경 쓴 건 여러분들 한글 해석이 익숙해지라고 한글 해석을 바로 좀 밑에 넣어놨어요. 나중에 어차피 시험에는 위에 버전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 한자 섞이고 중세국어 섞인 걸로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에를 읽으시더라도 시험장에서 윗줄을 읽으시더라도 밑에 한글 해석이 나오실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옛날 이거 되게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맞으면서 외웠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슨 되토않는 이야기를. 제가 아직도 뭔가 툭 치면은 저기 가는 저같이 본드 또 한다는데 어와 너로구나 내 석사점 이야기 들어보요. 니네 모습이 님의 사랑을 귀한직하다마는 아량과 교태로 어찌로 불렀던 숙민곡이잖아. 맞으면서 외웠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폭행할 수는 없잖아요. 정신적으로 폭행할 수는 있어도 폭행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이런 거를 이제 외우게 시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저절로 좀 한글 해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쉽지 않은 걸 계속해서 가보죠. 어리고 우월한 건 이 내 위에 더는 없다. 즉 무슨 말이죠? 내가 가장 어리석고 우월하다라고 제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어요. 내가 가장 세상에서 세상 물정이 어두워요라고 하는 이제 최상급 영어로 치면 이제 베스트 표현이 되는 거고요. 아 죄송해요. 영어는 좀 하시나요? 아 예, 파이팅. 죄송 영어 점수 96점 공개. 토끼 2개 틀렸어요. 진짜예요. 아시겠죠? 왜 이런 걸 어필하지? 아가씨. 25가 점수 98점. 이게 1점짜리 2개 틀렸어. 그때 1점이 있었어요. 실수. 아시겠죠? 왜 이런 걸 어필하지? 수학은요? 아 진짜 참을게. 수학 보십시오. 아 무슨 갑자기 아니 그게 최상급 표현이야. 내가 가장 어리석고 우월하다. 아 그리고 이 어리다라는 말 맞아요. 이거 여러분 중세국어에서는 그 옛날 표현에서는 어리석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어리다라는 표현이 이 뭐야 고전 논문에 자주 등장하니까 어리다는 진짜 영한 게 아니라 여러분 풀하다는 영어 그만 쓸게요. 죄송합니다. 풀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어필하지? 정방이 싫어졌죠. 아무튼 계속해서 가볼게요. 기룡화복을 하늘에 맡겨두고 있다, 하늘에 붙여두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기룡화복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룡 말 그대로 행운, 죄송해요, 럭키, 휴먼 언럭키 알지? 죄송해요. 기룡 말 그대로 행운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불운을 말하는 거고, 화는 여러분 재앙, 복은 여러분 말 그대로 복을 말하는 거. 한마디로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좋은 거. 즉 뭐예요?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태, 운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운수를 잠깐만 4개 쓰면 쉽지만 기룡화복 4가지 운수로 모든 운수를 말하니까 이게 대유법이 성립하긴 하지.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지. 4가지 운수로 모든 운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일부 속성으로 전체를 말한다. 대유잖아요. 설마 내시겠어요? 알아만 두세요. 대유라는 개념을 이렇게만 익혀두세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죄송해요. 아무튼 이런 모든 운수는 하늘에 맡겨두고, 자 그러면 여러분 고전 논문에서 하늘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하늘은 뭡니까? 나의 운명을 만들어준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운명을 떠올리시면 돼. 예. 그럼 어때? 운명이 나오면 보통 우리가 적절한 태도는 뭐야? 수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어떠한 어떤 운세, 자신의 어떠한 가난까지 이 사람이 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에 대한 근거를 뭘로 삼을 수 있다? 내 모든 운수는 하늘이 만든 거야. 하늘이 뭐라고요? 나의 운명을 만든 존재.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수용의 태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제 부정적인 뒤에 여러분 읽어보면은 이 어떤 운명이 되게 부정적이었잖아요. 부정적인 거에 대한 수용은 여러분 체념으로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념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체면까지 가는 건 좀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수용에서 체면까지 언급하는 사람이 있다. 플러스 체면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볼게요. 무하 이 작품의 제목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목 다 학교에서 이러면 안 돼. 학교에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눈은 여러분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면은 눈은 좁다. 하는 여러분 거리, 마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좁다, 누추하다, 거리, 마을 이랬을 때 어때요? 좁은 마을, 좁은 거리 즉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거처 공간을 이런 좁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좁은 집에서, 좁은 거리, 좁은 마을에서 하는 삶 이야기겠죠. 요 제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좁은 마을에서 좁은 자신의 거처 공간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항 뭐라고요? 좁고 뭔가 궁핍한 자신의 거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누항 제목 보고 다시 돌아왔죠. 누항 깊은 곳에 초가는 여러분들 초가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어때요? 한글에서 볼까? 누추한 골목 깊은 곳에 초가를 지어놓고 초가집을 지어놓고 풍조 우서 생각해보면 어때요? 바람 부는 이거 한번 볼까? 바람 부는 아침 우는요 비 오는 저녁. 바람 부는 아침 비 오는 저녁. 날씨가 뭔가 이제 잘 변하고 고르지 못하다 좋지 않은 날씨를 말하는 겁니다. 바람 부는 아침 비 오는 여름 즉 좋지 못한 고르지 못한 날씨에 썩은 짚을 석은 여러분 땔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썩은 짚으로 땔감을 만들어 썩은 짚이 땔감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땔감이라는 건 뭐죠? 불 피우기에 사용하는 뭔가 그런 거잖아. 근데 짚이 그냥 짚이 아니라 썩은 짚이래. 그럼 뭔가 좀 축축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때? 잘 뭔가 불이 타는 게 아니라 연기만 잔뜩 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썩은 짚이 그래서 연기로 이어질 수 있다. 예,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논리적으로 연기가 이래서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이런 포인트들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날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썩은 짚이 땔감이 되어서 서호밭 닭볶 진짜 죄송합니다. 이 부분 읽을 때 왜 좀 발음이 세지? 서호밭 닭볶주 네, 죄송합니다. 서는 말 그대로 상 밭은 말 그대로 오 호은 여러분 곡식을 세는 단위예요. 단위인데 곡식을 세는 단위야. 그러게 혹시 혹의 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혹? 한 번은 알아두세요. 네? 말 자주 나오거든요. 쌀 몇 대를 뭐 얻어서 쌀 한 마를 뭐 훔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요 단위를 아시면 돼요. 말이 그래도 좀 큰 단위고 대가 중간 단위 혹은 이제 가장 작은 단위. 예, 실제로 보면은 뭐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한 줌? 죄송합니다. 예, 이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곡식을 세는 단위인데 혹대말 자주 등장하는 건 혹대말이고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면 돼요. 그럼 세 호비래봤자 사실 세 줌 정도거든요. 얼마 안 됩니다. 5호의 주 역시 이것도 얼마 안 돼요. 즉 적은 음식 굉장히 초라하고 적은 음식을 만드는데 연기가 참 많기도 많구나라고 하는 거죠. 하도 할 시간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좋지. 여러분 중세국어에서 하다 기억하시죠? 많다. 하도 할 시는 뭐야? 하기도의 리을샤가 붙은 거 아닙니까? 리을샤는 뭐예요, 여러분? 리을샤는 뭐뭐하구나. 즉 어때요? 많기도 많구나가 되는 거죠. 뭐뭐하는구나. 어떤 종결음이죠? 일단 감탄형 종결음이지. 좋아. 감탄형 종결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 감탄형 종결음이라는 게 뭐야? 이걸로 문장을 종결음을 쓰면 감탄의 느낌이 생긴다는 거잖아. 느낌이 안 오시면 여러분 평서문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거든요. 잘 봐요. 1등급이다. 1등급이구나.
뭐가 더 감탄이, 가스라이팅에서 뭐가 더 감탄이 들어갔죠? 분할을 했을 때 감탄이 들어갔죠. 그리고 여러분 감탄이라는 건 뭐야? 나의 지금 감정을 되게 깊게 표현하는 방법이죠. 감탄형 종결음을 쓸 때 여러분 영탄적어죠. 영탄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영탄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 리을샤가 구나라는 감탄형 종결음이고 구나로 문장을 마무리했을 때는 감탄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감탄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영탄도 되지. 이렇게 어떤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예. 영탄은 진짜 또 정리 안 해드려도 되지. 한 2번 하지 않았나? 그렇죠. 아시잖아요. 예문도 막 보여드렸잖아. 예. 한번 치워볼까?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왜 영탄이야? 예? 이어가 뭐죠? 그렇지. 흑격조사를 사용했을 때. 맞아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뭐 부를 때도 영탄으로 인정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감탄을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있어. 그렇지. 감탄형 종결음을 쓸 수도 있고 감탄사 쓸 수도 있고 느낌표 같은 감탄 보호를 해보고 좋아. 잠시 체크해 봤어요. 이게 뭔 말이야 싶으신 분은 그러게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드려야지만. 예. 근데 저희 한 2주차쯤에 한 번 정리하지 않을까? 예. 영상에 있을 거예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죠. 내신에서 영탄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오래 길게 하신다 할 때는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맞구나. 감탄형 종결음이 감탄을 표현하니까 영탄적 어조까지 되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네. 지금 초라한 음식을 만드는데 연기는 잔뜩 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웃긴 예시가 생각났어. 초라한 성적을 받는데 매일 밤을 새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예시로 들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래. 아니야. 내 예시도 들지 않겠습니다. 패스. 서울대. 제가 그저께는 4시에 퇴근하고 어제는 2시에 퇴근했거든요. 초라한 월급을 받는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노력했네. 미안해. 일을 못해서 늦게까지 하는 거야. 아무튼 죄송합니다. 뭔가 그런 상황이야. 초라한 음식을 만드는데 연기는 또 많이 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설대운, 덜대운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즉 미지근한 숭늉으로 나의 빈 배, 배고픈 배를 속이고 있을 뿐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계속해서 봅시다. 생애가 이러하다, 즉 나의 지금 삶, 나의 살림살이가 이러하다 한들 뭐 사실 이러하다, 구차하다에 가로를 쳐야죠. 이러하다는 지칭 표현이니까 이런 게 뭐야? 구차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사실 정확하죠. 나의 살림살이가 이러하다, 즉 구차하다고 한들 장도의 뜻을 옮길 것인가? 장도는 뭐죠? 죄송해요. 장도는 그 있잖아요. 산에 나온. 누구를 예시로 들어야 되지? 미안합니다. 지금 예시는 원래 옛날 사람들이 김보성 이랬을 때 오늘 김보성 모르죠? 세대 차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대장부. 이 장부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대장부를 말하는 거고 뜻을 옮기다, 뜻을 바꿀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이 뜻이 뭔지를 우리가 궁금해 여겨야겠지. 내가 이렇게 지금 가난하게 구차하게 산다고 해도 뜻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럼 이 뜻은 뭐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빈일령으로 이어주시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볼까요? 이 뜻은 안빈일령이 된다. 그렇죠. 안빈일령, 직역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직역할 필요가 있다. 안빈낙도 안빈일령. 여러분 이 안이 무슨 안인지 알고 있나요? 이 편안이라는 뜻이에요. 편안. 비는요? 가난. 난 좋은데 편안, 가난, 고난. 죄송합니다. 지금 그만할게요. 수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안 통하는데? 일령은요? 일은 하나고 령은 여러분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어때요? 가난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며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 그것이 뭐다? 여러분 사실 해석에서는 어떤 이 안빈일령을 안빈낙도로 바로 좀 의역을 해버렸죠. 안빈낙도도 똑같아요. 편안, 가난, 즐거움, 도. 이게 무슨 뜻이야? 가난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며 도를 추구하겠다. 도를 즐겁게 여기겠다. 안빈낙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무튼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정신승리 하는 거야. 정신승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 가난하지만 나는 편안함을 느끼며 도를 추구한다.
안 빈납도 안 빈일령 다 그렇게 성립하는 말입니다. 즉 뭐예요? 내가 구차하게 산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뜻 한 가지, 그것은 뭐다? 안 빈납도 안 빈일령 하겠다.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면서 가난하지만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의 도, 하나의 생각을 추구하겠다. 그런 것들을 적게나마 품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빼먹었네 여러분. 바꿀 것인가? 진짜 바꿀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서리적인 표현이 되겠지.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좀 올려볼게요. 수의로, 여러분 수의라는 표현은 의를 쫓다, 좋은 일을 따라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옳은 일을 따라해서, 의리를 따라해서 살려고 하니 날이 갈수록 저는 여러분 잘 되지 않는 상태죠. 뜻대로 되지 않는다. 즉 옳은 일을 쫓아서 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날이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남겠으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이 담겨 있겠느냐 라고 해서 일단은 서리 한번 잡고, 그리고 어때요? 잘 봐. 가을 부족, 봄 남아. 주머니 비어, 병 담겨. 대꾸 성립하죠? 이렇게 나누면 대꾸 성립하고, 이렇게 나눠도 대꾸 성립하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도 대꾸 성립하죠. 그렇죠. 요 사이즈로 봐도 대꾸 되잖아요. A가 B한데 A-가 B- 하겠느며, A 다시 다시가 B 다시 한데 A 다시 다시가 B 다시 하겠느냐. 미안해요. 그래서 요렇게도 여러분 대꾸를 잡을 수도 있고, 요렇게도 대꾸를 잡을 수도 있고, 요렇게도 대꾸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대꾸라는 게 뭐예요? 대꾸의 사전적 적은 여러분 구가 대응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대응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유사성으로 대응을 이루어져요. 뭐라고요? 대꾸는 여러분 구가 대응을 이루는 거야. 쉽게 말하면 구가 대응을 이루는 거야. 대응이 어떤 주로 우리 그런 거 말이 꼬서 미안해요. 우리 입시 과정에서 이 대응은 주로 유사성을 물어봐요. 그래서 구가 유사한 형태로 대응을 이룬다. 이게 바로 대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뭔가 그래 여러분 요거는 뭔가 그냥 알아두세요. 고전 문문에서 표현법이 뭐 3대장이라고 있어요. 고전 문문 표현법 3대장. 정말 유치한 표현이죠. 죄송합니다. 대꾸, 서리, 영탁. 그래서 뭔가 야 이거 방학 때 다닌 사람은 내가 이거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시간 없으면 이 중에 하나는 나왔겠지 하고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래서 안 돼요. 읽으면서 다 대꾸 나왔고 영탁 나왔고 서리구나 이거 해야지.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모의고사 얘기야. 모의고사 때 뭔가 고전 논문 한 집은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근데 표현법 찾고 있는데 대꾸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이 중에 하나 나왔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문제 푸셔도. 죄송합니다. 이런 스킬 같은 거 가르치기 싫어서. 항상 검증하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고전 논문에서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다 어렵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꾸 표현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 학교 필기에서 좀 강조하는, 학교 프린트에서 강조한 내용이야.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서는 A가 안 되는데 B가 되겠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제공해서 미안해요. 자, 여러분들 학교 필기에서는 이 구절 어때? 이렇게 나왔거든요. 약간 수식으로 쓰면은 A가 지금 안 되는데 B가 되겠어? B가 당연히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다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학교 필기에서는 A가 안 되는데 B가 되겠어? 라는 강조 표현임을 강조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로 한 번 더 복습할 때도 이 부분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죠. 가을은 어때? 풍족한 시기잖아. 근데 그 풍족한 시기에도 부족하대요. 그럼 어때? 봄은 당연히 부족하지. 강조 표현이 되는 거죠. 주머니가 비었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어때?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여러분 이 병은 여러분 술병입니다. 술병에 술 있겠어요? 당연히 비어있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 표현, A가 안 되는데 B가 되겠냐라는 강조 표현으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살펴봤고, 오케이, 계속해서 보자.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자, 사실 이 사이였나? 예, 뭔가 몇 줄 더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교 프린트도 전문을 다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한 두세 줄씩 빼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당황하지 마세요. 이 안에서 무조건 나오겠죠? 봅시다.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겠는가? 천지가 미안해요. 이렇게 소리를 읽으면 안 되지. 빈곤한 인생은 천지간에 나뿐이 로다라고 해가지고 이 라 이것도 역시 여러분 그렇지 감탄형 종결음이 영탄이 성립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나뿐이겠는가를 읽으면 안 돼요. 나뿐이 로다 감탄 영탄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표현 가기 전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그대로 학교 프린트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학교 프린트에서 여러분들 내용 체크하라고 좀 미니 문제 같은 걸 옆에 넣어놨어. 예. 그래서 요거 내용도 역시 학교에서 다른 내용이니까 한 번 보고 갈게요. 아유 화질이 굉장히 화질부지가 되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잘 보이실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알고 가기 가 1번 문제입니다. 누앙이란 말에 나타난 유학자들의 생활관을 산자성어로 말하면 안빈낙도뿐만 아니라 안빈일령도 될 수 있지.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케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은이의 궁핍한 삶을 가장 절실하게 표현한 거 플러스 이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 사실적이고 절실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묘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죽고 싶다가 아니라 미안해요. 죽고 싶다가 아니라 어제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죽고 싶어 이래야 절실해지고 사실적이 되거든요. 죄송해요. 이런 예시를 들어서. 아무튼 여러분 그럼 어때요? 설된 수능 그냥 수능도 아니고 설된 수능이야. 그거 마신다도 아니고 빈 배를 잠깐 속인대요.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적이고 절실하게 빈곤함을 표현한 부분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장부의 뜻 아까 말했죠. 가난하지만 내가 옮길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장부의 뜻 안빈일령 그리고 뒤에 부분에 가보면 빈이무언까지도 성립할 수 있어요. 이미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 빈이무언은 뭐다? 빈 가난하다. 이거 end라는 뜻이에요. 미안해. 벗이라는 뜻이야. 왜냐면 이가 end고 벗도 다 되거든요.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아무튼 빈, 가난하지만 벗, 무는 없다. 뭐가 없어요? 원은 원망. 가난하지만 원망이 없다. 그러니까 빈이무원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자성어 무슨 나오겠어? 네. 아무튼 그렇게 한번 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좀 확대해서 보죠.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으려는가? 기한, 말 그대로 배고픔과 추위입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몸에 아주 절실하게 새겨져서 나를 괴롭힌다. 의욕이죠. 나를 괴롭힌다고 한들 일편단심을 잊을 것인가? 잊을 수 없다. 강조 표현이니까 이것도 역시 서리적인 질문이 되는 거고 일단심, 일편단심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요 용어의 뜻은 다 알고 계시죠? 한 조각 붉은 마음이야. 근데 그래 요거는 한, 편, 조각, 단이 이제 불자거든요. 요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왜 붉은 걸까? 이 붉음이 여러분 어떤 지조 절개를 생각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럼 내가 나라에 대해서 한 조각 붉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나라니까 흉이 성립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나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대해서 일편단심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붉은 마음은 뭐겠어요? 남녀 사이의 의리니까 바람피지 않는 지조 절개가 되겠지. 한마디로 여러분이 한 조각 붉은 마음인데 이 붉은은 의리 지조 절개라고 해석하시면 그때에 따라 충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그렇죠. 서리적 표현 한번 봤고요.
계속해서 보자. 분의 망신하여 죽고야 말려 여겨. 예, 옆에 밑에 해보고요. 밑에 해석본 한번 볼게요. 분의 의로움에 분발한다. 그렇죠. 망신, 망은 여러분 잊는다라는 뜻이에요. 내 몸을 잊는다. 즉 어때? 몸이 중요한 거야? 의로움, 의리가 중요한 거야? 의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로움 때문에 의로움에 분발해서 내 몸을 잊을 정도. 의로움에 분발하여 내 몸의 안위를 잊고 어떻게 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죽고야 말리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일편단심은 어떤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일편단심 하나로 바꾸면은 충 이렇게 바꾸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서 그렇지. 요게 이제 성립할 수 있죠. 계속해서 봅시다. 우탁, 우량의 줌줌이 모아 넣어요. 여러분 우탁과 우량은 전제와 낭패라고 생각하고 이건 여러분 가난하게 생각하면 뭐 이거 간단하게 배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배낭, 작은 배낭. 즉 배낭에 줌줌이 모아 넣습니다. 여기서도 살짝 의역을 했죠. 뭘 모아 넣어? 식량을 모아 넣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병과 오제에 그렇죠. 병과는 여러분 말 그대로 그 뭐야 군인, 전투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오제는 5년 동안 이어진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병과 오제란 뭐가 된다? 5년 동안의 전쟁이 돼요. 병과 오제는 5년 동안의 전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이 작품의 작가인 박인로가 실제 참여한 전쟁 임진왜란이 되는 거죠. 이거 임진왜란 말하는 거니까. 임진왜란 중에 감사심. 여러분 이거 감사 땡큐 아닙니다. 아유, 그러니까 너무 한자 시간이 됐나? 감사는 죽음을 감안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감사 땡큐가 아니라 죽음을 감안하겠다. 즉 뭐예요? 죽겠다. 즉 뭐예요?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 중에 죽겠다라는 마음, 나라를 위해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시서표, 이거 한지성 너무 많이 나네. 이시서표를 여러분 뭐다? 주검을 밟고 피해 뇌물을 건넌다라는 뜻이에요. 이시, 시체를 밟고 간다. 서별, 피를 밟고 지나간다. 해서 몇백 전을 치러냈단 말인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도 어때요? 자기가 진짜 몇 번 싸웠는지 궁금한 건가? 아니죠. 서리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 플러스 과장도 보통 성립한다고 봅니다. 여기 있어요. 시청 밟고 갔겠어요? 미안. 그럼 시차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돌아가지 않나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 시체를 밟고 뭐 피해 뇌물을 건넜다 이런 부분은 과장이라고 봐요. 오케이?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과 과장이라는 표현법 모두가 성립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밟고 오케이, 그래서 살펴볼까? 몇백 전을 치러냈던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이 자신의 과거사가 소개되는 부분이고요. 이 사람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에 참여했구나. 그러한 어떤 과거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볼게요. 일신 하나의 몸인데 보통 내 몸을 지칭하는 말을 씁니다. 내 몸에 여가 제가 없는 거죠. 여가가 없어요. 잠시의 틈을 말하는 거죠. 즉 내 몸에 이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일가 자신의 집안을 말하는 거죠. 집안을 돌아볼 수 있겠어? 이것도 역시 소리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가랑 여유가 없어지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게 뭔지 아닙니까? 집안이에요. 미안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설거지가 3일째 쌓여있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3시, 4시 퇴근하는데 설거지하고 잘 정신 있겠어요? 괜히 말한 것 같아. 이거 취소. 어떤 발언을 해주세요. 청소는 5일째. 진짜 죄송합니다. 그냥 내일.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 한번 희생한 거예요. 아시겠죠? 맞아요. 여러분, 겨를이 없으면 집안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자신이 바쁜 상태에서 집안의 작은 일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 상황으로 뭐가 제시됐습니까? 일로장수가 노주분을 잊었대요. 아, 또 사자성어 계속 나오는데 일로장수 그냥 할게요. 일을 하라고 여러분 이 노비는 노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수는 수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때요? 장은 길다니까 수염이 긴 노비가 되는 거예요. 수염이 긴 노비가 아까 봤었던 그 노비죠? 이 주는 여러분 노비의 주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는 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염 긴 노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과 주인 간의 분수, 노인과 주인 간에 지켜야 할 분수를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어때? 집안 잘 못 돌보니까 노비도 이제 나쁘게 말하면 나쁜이라 가지고 자신이 지켜야 할 분수를 잘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 보세요. 고요충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니? 고요충급은 뭐다? 알리다, 봄이 왔음. 즉 봄이 왔으니 농사 준비를 하라고 일러주다. 이게 고요충급의 뜻이에요. 여러분 노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주인에게 해야 할 분수를 잊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 봄철 됐습니다. 농사 지어서 이거 알려줘야 될 거 누구야? 노비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노비가 지금 분수를 잊고 있으니 이거 말해주겠어요? 말 안 해주지. 그러니까 어때? 누가 나에게 이런 거 알려주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려주리. 역시 여기서도 여러분 서리가 성립하고 누가 나에게 알려주겠어? 알려줄 사람이 없다라는 강조 표현이 되죠. 네. 아무튼 요 흐름 잘 보세요. 노비가 지금 자신의 분수를 잊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요충급은 노비가 할 일이란 말이야. 안 하겠지.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런 거 알려주겠어? 라고 서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경당문노. 여러분 요 경당문노의 뜻은 뭐다? 밭갈비는 마땅히 종에게 물어야 한다. 뭐요? 노, 종, 노비. 이 노비 어떤 상태라고요? 분수를 잊었어. 이거 노비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대답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때 또?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이것도 역시 여러분 서리적인 질문이 되겠네. 휴. 그러니까 어때? 이런 상황이니까 군경다세 몸소 농사를 짓는 것. 즉 몸소 농사를 짓는 것이 내 분은 항상 분수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내 분수인 걸 내가 알겠노라고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역시 영탄이 성립하는 부분입니다. 영탄과 서리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예. 오케이, 아무튼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어려운 내용 없죠? 예, 좋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옆에 있는 알고 가기 한번 보고 갑시다. 예. 일단심, 제가 말했듯이 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붉은 거. 근데 이거 항상 의리, 지조, 절개를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나라에 대해서 가지는 의리, 지조, 절개니까 아이고 화질 붙이지만 충이 되는 겁니다. 충. 병과 오제.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5년 동안의 전쟁이라고 했었죠. 자, 이 전쟁은 여러분 임진왜란을 말하는 거고 이게 실제로 담긴 작품 선상탄이라든가 태평사라는 작품인데 진짜 이거 사실 외부 질문에 넣을까 말까 하다 진짜 참았거든요. 선상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닌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직보 때 시간 나면 선상탄 정도의 자료는 좀 필요해볼게요. 저거 말하는 아 그래요? 내용은 안 말해줬는데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정도? 선상탄을 대충 내줄 수 있어요. 이거 제목만 보고 하자. 한 번만 제목만 볼게요. 선상탄 배 상 위에서 탄식하는 거거든요. 배 위에서 왜 탄식할까? 외부를 바라보면 탄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때문에 혹시 또 다시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 외부들 속을 보면서 약간 탄식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과 관련 있는 작품 선상탄이고 요게 좀 자주 나오긴 하거든요. 예, 설마 이렇게 긴 고전을 다루시는데 또 이걸 외부지문으로 쓰실까 싶어서 일단은 제목의 의미를 좀 알려드리는 정도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힘내십시오. 봅시다. 신야 경수와 농상 경오는 첨다 할 리 없건만은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야 경수는 여러분 신야라는 지역에서 직접 밭을 갈던 사람이다. 그렇죠. 이윤을 말하는 거고, 농상 경오는요 직접 농사를 짓던 늙은이 진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윤과 진승 이 두 인물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직접 농사를 지었다. 직접 농사를 지었던, 그리고 그냥 사람도 아니에요. 뭐 옆집 철수가 직접 농사 지었으면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직접 농사를 지은 과거에 훌륭한 사람, 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났던 현인 중에서도 직접 농사를 지은 사람들의 예시를 들면서 어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유학자 입장에서 농사를 짓는 건 그거 천한 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지금 어떤 두 옛날 뭐 이런 것들을 그래 고사의 인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사의 인물들이 지금 인용되고 있는데 이 고사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다? 직접 농사를 지었던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때?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도 그거 천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래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직접 농사 지었다고, 내가 직접 농사 짓는 거 천한 일 아니야. 그런데 어때? 아무리 갈고자 한다라고, 내 농사를 지으면 내 돈을 갈고자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가 없다? 어느 소로 갈겠는가? 소가 없어요. 소. 그렇죠. 이제부터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이 소는. 오케이, 계속해서 보자. 한기태심하여. 한기태심도 여러분 어떤 농사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 가뭄이 몹시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가뭄이 몹시 심해서, 시절, 여기서 말하는 시절이란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시기, 즉 농사철이 되겠죠. 가뭄이 몹시 심해서 농사철이 다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가뭄을 잠시나마 있게 해줄 서주 높은 논에, 서쪽 두둑 높은 논에 잠깐 갠 열기에 잠깐 지나가는 비, 뭐라고요? 가뭄이 몹시 심했다고.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는 비 때문에 물은 살짝 해결했어요. 어떻게? 길 위에 흐르는 물을 반쯤 대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제시된 거야. 소가 없어. 그리고 어때? 가뭄이 심해. 근데 이 가뭄 문제는 어때요? 잠깐 비가 지나갔고, 그래서 도상 길 위에 주인 없는 물을 살짝 흘러서 자기 논에 댔습니다. 그러니까 물 문제, 가뭄 문제는 살짝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더 주목되는 문제는 뭐야? 바로 소가 되는 거지. 소 문제 해결해야죠. 그래서 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작품에서 자주 출제되는, 빈출되는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어집니다. 봅시다. 소 한 번 주마, 소 한 번 빌려주마 하고 엄선하게, 이걸 여러분 지금으로 의역하면 엉성하게가 돼요. 그러니까 뭐야? 약간 뭔가 진심이 아닌 말, 대충 하는 말. 소 한 번 빌려줄게요.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충 하는 말에 상대방이 진짜 달려들어서 당황하는 경험. 죄송해요. 이걸 말해도 되나?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제가 여러분 항상 강조하는 거, 여러분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에는 여러분 시간 구애 받지 말고 질문하세요. 공부하다 2시, 3시라도 모르는 거 생기면 질문하세요. 저 어제 3시에 질문하는 학생이 나왔거든요. 3시에 답변해줬습니다. 그때까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진심이 담긴 말이다. 잘못된 예시.
진짜 셋이 답변해줬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 보시면 알잖아요. 저 되게 예의 뭐 이런 거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래서 뭐 2시, 3시, 뭐 4시에 문자 하셔도 제가 깨있기만 하다면 답변을 드리고 혹시 뭔가 잠들었다면 다음 날이라도 꼭 답변을 드릴 테니까 시험 기간에는 몇 시간 늦었는데 이런 거 궁금할 거 없이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십시오. 오케이. 아무튼 이건 난 진심이었는데 아무튼 이 예시를 잘못 들어서 미안해요. 아무튼 그렇게 진심이 아니고 엉성하게 한번 소를 빌려주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친절하다고 여기지.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갑니다. 언제요? 달 없는 황호네요. 달 없는 황호. 자, 이것이 그러면 지금 시간적 배경을 알려줄 수 있지. 저녁에 가는 거예요. 달이 뜬, 달이 없는, 그렇죠. 해가 지고 난 후에 황혼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요? 허위 가요. 이거 허위 다가가는 모습. 뭔가 모양이 생각나지 않나요? 여러분, 의태어의 부분이고, 의태어니까 어때? 음성상징어가 되죠. 그리고 우리 지구의 근원에서 열심히 했었죠. 음성상징어의 일반적인 효과? 생생함, 생동감. 묘사가 굉장히 생생하고 생동감이 있으며, 묘사가 굉장히 생생하고 생동감이 있어진다. 그러니까 어때? 지금 소를 빌리러 가는 그 지금 상황이 굉장히 생생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허위라는 음성상징어, 의태 하나 쓰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보죠. 굳이 닫은, 즉 굳게 닫힌 문 밖에서 어드키, 우드커니 이렇게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하미를 아함은 여러분 에헴 하는 소리예요. 어때요? 남의 집 문에 갔으니 이제 뭔가 두드리기보다는 에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큰 기침 아하미를 양구토로 꽤 오랫동안 한 후에, 그렇죠. 남의 집 가서 아함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주인이 나오겠죠. 뉘신고 염치 없는 나의 묻는다. 여러분 이거 잘 봐요. 뉘신고 누가 하는 말이야? 그렇지, 소주인이 하는 말인 말 아닙니까? 이 부분부터 여러분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되지. 지금까지는 어떤 자기의 이야기를 쭉 푸는 말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소주인의 대사, 나의 대사 이런 것들이 소개돼요. 자, 여러분 이 부분부터 대화체가 성립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세요. 대화체도 여러분 항상 좀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이 부분부터 대화체가 성립하는 부분이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소주인의 말, 염치 없는 저입니다. 이거는 화자의 말이겠지. 소주인의 말, 화자의 말. 자, 이제부터 이 대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장면들을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봅시다. 초경도 거의 다인데 그 어찌 와 계신고. 그래서 초경은 여러분 이 시간 표현이고요. 학교에서 배우셨습니까? 몇 시? 네. 죄송해요. 저녁 대충 이제 19시에서 뭔가 21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초경. 지금은 뭐 19시에서 21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할 시간이지만 옛날에는 자야 될 시간이죠. 할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늦은 저녁에 초경도 지난 늦은 저녁에 어떤 일로 와 계신 겁니까? 이것도 어때요? 소주인의 대사죠. 계속해서 보자. 연이 즉 해마다가 되는 겁니다. 매해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저도 알지만은 뭐요? 소가 없는 군가 가난한 집이죠. 소가 없는 가난한 집에 해엄, 여러분이 해다라는 원래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생각 중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은 뭐야? 걱정이 되는 거지. 소가 없는 가난한 집에 생각이 많아, 즉 걱정이 많아 왔습니다. 오케이. 공한이나 값이나 주엄죽도 하다마는. 자, 이거 다시 소주인의 대사예요. 소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공짜로 빌려주거나 값을 받아 빌려주거나 빌려주었만도 하지만 빌려주면 내가 좀 좋겠다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만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숙제 안 해왔어요. 너를 용서해주면 좋겠지만은 용서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짜로나 값을 받거나 내가 좀 빌려주면 좋겠지만은 자 그럼 이제 빌려주지 못하는 사연이 소개될 겁니다. 어떤 사연이죠? 다만 어젯밤 건넨 집 건너편 집에 사는 저 사람이 건너편 집에 사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요? 목이 붉은 수기치 수기치는 여러분 쑥검 옥지읍 이것도 설마 나올까? 수기치는 쑥검 옥지읍은 구슬 같은 기름 즉 쑥검을 구슬 같은 기름에 혹은 구슬 같은 기름이 끓어오르게 잘 구워서 가지고 왔대요. 지금으로 치면 어때요? 그리고 그 밑에 갓 익은 삼해주를 삼해주는 뭐죠? 술 중에서도 좋은 술을 말합니다.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야? 치맥 가져온 거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져온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표현들 한번 볼까? 혹시 문제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수기치, 삼해주 전부 다 어떤 음식과 관련된 표현이잖아요. 음식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자주 등장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일상적 소재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일상적 소재를 바탕으로 뭔가 또 사실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효과들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밥 먹는 얘기, 그렇죠. 음식 얘기, 혹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물 얘기 이런 거 하면 여러분 항상 일상적 소재의 어떤 중요한 효과로는 어떤 공감을 높이거나 우리한테 굉장히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효과들이 있어요. 아무튼 뭐 중요할까 싶지만 일상적 소재를 가진 거 한번 보시고요. 그렇지, 3회죠.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이러한 은혜를 내가 얻지 아니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여기도 어때? 역시 서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건너편 집이 이렇게 좋은 음식 가져와서 나한테 권해줬는데 내가 그 은혜는 갚아야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았어요? 그 건너집에 소를 빌려주는 걸로 갚았어요. 그래서 어떻다? 내일 소를 빌려주나? 하고 큰 약속을 하였습니다. 실약 약속을 어긴다는 뜻이죠. 실약을 어기면 편치 않다. 실약이 미편이다. 즉 약속을 어기면 편치 않으니까 사설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말하기 참 어렵네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때? 지금 한마디로 거절. 소를 빌리러 온 화자에 대해서 거절하는 대사가 이렇게 쭉 제시되는 겁니다. 좋아요. 와, 이제 얼마 안 남았나? 계속해서 봅시다. 실위, 정말로 그러하다면은 설마 어이할꼬 어찌하겠습니까? 이것도 어때요? 서리적인 부분이네. 보자. 험먼덕은 여러분 모자라고 보시면 돼요. 험먼덕을 숙여서 쓰고 축 없는 집신 신발에 여러분 축이 없다라는 게 좀 이빨이 뭐가 나간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좀 뭐랄까 흔들흔들 형편없는 집신을 신고 맥없이 물러나오니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게 갑자기 내가 푼 문제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굉장히 외양 묘사 자세히 해주고 있는 거야. 이런 모자 쓰고 다 나간 신발 신고 설비설비 또 나오네. 설비설비 이것도 모양이죠. 여러분 이때요 음성상징어가 생기는 부분. 설비 좋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설비 돌아오니 풍채는 여러분 이 겉에 어떤 나의 모양 같은 걸 말하죠. 겉 모양이 풍채가 작은 내 모습에 용은 여러분 형태 용모입니다. 즉 전체적인 내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풍채가 작은 내 형용의 내 모습에 개만 짚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고 있죠.
오케이. 걔가 왜 짖는 걸까? 걔가 짖을 수도 있죠. 좋습니다. 계속 살펴봤고, 예. 계속해서 가볼게요. 휴. 중요한 걸 앞두고 있구만.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있겠는가? 와실은 여러분 달팽이 집이죠. 달팽이 집 같이 작고 노출한 집. 의역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 과장적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집이 어떻게 작다고 달팽이 집이 되겠어요. 달팽이 집만큼 작아 하고 과장적 표현이 들어가는 부분.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즉 집에 왔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개축당하고 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북쪽 창가에 비껴 기대서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북쪽 창문에 기대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한 어때요? 무정한 대승은 여러분 새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오디세라고 했네. 무정한 오디세가 내 한을 돕는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논리적 과정을 잘 봐요. 지금 어때요? 그냥 새라고 할게요. 새가 어때요? 나의 감정 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리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내가 한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물인 새가 그 한이라는 감정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여기서 성립하는 게 여러분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오케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야. 뭐 구석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객관적 상관물이란 무엇이냐? 여기 그냥 정리해 드립니다.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은 뭐예요? 네, 요런 정의로 기억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화자의 감정입니다. 화자의 감정을 어떻게 다른 사물의 상황도 대신해요. 다른 사물에 투영하거나 매개하거나 하여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감정을 직접 내가 적용하면은 그거는 주관적일 겁니다. 근데 어때요? 다른 사물이나 상황으로 간접적으로 적용하니까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하면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죠. 제가 굉장히 사랑에 맞지 않는 강사 EBS의 일타 윤혜정 선생님은 보통 이것을 세 가지로 적용된다고 나눕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십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방학같이 시간이 길 때 내가 좀 국어의 기초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우리 학원에 다녀오고 일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윤혜정의 나비 효과 한번 들어보세요. 네, 꽤 기초를 쌓기 좋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윤혜정의 나비 효과에서 여러분 객관적 상담물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감정 이입입니다. 하늘이 울고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내가 울고 싶은데 하늘이 운다라고 표현했지. 즉 나의 감정을 하늘이라는 사물에 투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객관적 상담물의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 유형이 중요해. 왜냐면은 무항사에서는 이게 많이 쓰였거든. 두 번째 유형은 여러분 대조입니다. 이걸 가지고 대조를 설명해볼까 여러분? 잘 봐요. 무정하다라는 건 뭡니까? 정이 없어. 감정이 없다는 거거든요. 감정 X. 지금 어때요 여러분? 저 새는 감정이 없어요. 잘 봐. 나는 어떻겠어? 그렇지. 새 무정 감정 X.
나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개쪽당한 거 같잖아요. 무슨 마음이 있겠어? 뭔가 슬픔, 자괴감, 한탄 이런 마음이 있겠죠. 즉 나는 어때? 감정 가득입니다. 감정 O. 그럼 어때요? 감정 없는 저세와 감정이 가득한 내가 대조가 되는 거야. 그럼으로써 어때? 내가 가진 이 한의 감정이 더 잘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뭐다? 객관적 상반물의 두 번째 유형인 대조다. 이 상황에서 지금 무한성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무정한 대승이 나랑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요? 무정하다가 나 감정이 없다고요. 나는 어떻다고요? 지금 개쪽당하고 왔잖아. 슬픈 자기가 한탄같이 감정이 넘치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무정한 새, 나와 대조되는 감정의 새를 보니까 내 한이, 내 이런 감정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승이 여러분 객관적 상반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야? 마지막은 여러분 4개가 있습니다. 4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감정 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 여러분 좀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 소쩍새. 고정 운동에서 소쩍새 나오면 여러분 다 그냥 기계적으로 뭐라고 해석하죠? 슬픔. 왜 슬픔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알면 오래 기억해. 소쩍하는 울음소리가 슬프다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어. 아, 죄송합니다. 소쩍 슬픈가요? 아, 이런 약간 가스라이팅 하지 않을게요. 소쩍 슬프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소쩍새 같은 게 등장하면 슬픔이란 감정이 불러일으켜지지, 환기되지. 자, 여러분 이런 3가지 유형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가 있었나? 네. 그냥 객관적 상황을 외우는 게 내신에서 도움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길게 공부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죠. 네. 오케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대조의 객관적 상관물을 쓰이는 겁니다. 사실 저는 대조인가 매개인가 좀 헷갈리는 여지가 있는데 오른쪽에 알고 가기 위해서 대조라고 확실히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개수는 여러분 대조라는 유형으로 객관적 상관물이 제시된 거고 추가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정이 있을 때는 어때? 화자의 감정과 적을 게 없죠. 아니면 이해하셔도 돼요. 뭐가 똑같겠어? 이 사물의 감정이 똑같아요. 아까 제가 들었던 예시가 뭐죠? 하늘이 울고 있네. 실은 내가 울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입으로 객관적 상관물이 쓰이면 화자의 감정과 사물의 감정이 똑같고요. 대조로 감정의 입이 쓰이면 화자 감정과 화감이라고 쓸게요. 사감, 사물의 감정이 정확히는 반대를 이룹니다. 휴. 좋아요. 저도 갑자기 길게 설명을 했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 입시 과정에서 한 번쯤은 정리하면 좋을 표현법이라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쩌면 내신에서는 야 객관적 상황이냐고 넘어가기 많을지도 모르는데 예, 또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수능에는 이게 진짜 자주 나와요. 감정이 정서투여.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디세 길게도 봤다. 무정한 대승, 무정한 오디세 한번 봤고요. 끊어 봅시다. 다 적으셨죠? 아 네. 그럼 지우고 이제 다시 볼게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가보죠. 종조. 그러니까 끝나다 아침, 즉 아침이 끝날 때까지 주장, 슬픔을 길게 가져가면서 먼 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면서 먼 들을 바라보니까 즐기는 농가가, 이 농가는 여러분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래예요. 즐겁게 부르는 농사 노랫소리도 어떻게 들린다? 흥이 없게 들리는구나 라고 하고 있죠. 흥이 없게 들리는구나. 오케이, 계속해서 봅시다.
물정, 세상의 어떤 그 뭐지 인식물 말하는 거죠.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구나,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니까 한숨이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또 잘 봅시다. 아까운 저 소위는 여러분 소위 죄송해요. 쟁기는 여러분 뭐죠? 농기구입니다. 아까운 저 쟁기는 벽보님도 좋구나. 무슨 말이에요? 아까운 저 쟁기는 벽보님은 여러분 그 쟁기라는 농기구의 어떤 부품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즉 어때? 쟁기가 딱 있는데 굉장히 부품이 잘 돼 있어. 그럼 그걸로 잘 농사 지으면 되겠지. 계속해서 볼게요. 그 부품도 좋은 쟁기. 어때요? 그러니까 가시가 엉켜있는 묵은 오래된 밭도 용이 쉽게 갈 수 있겠으마는 갈 수 있으련마는 어떻대요? 허당 반벽 빈 집의 벽 한가운데 라는 뜻입니다. 빈 집의 벽 한가운데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왜 이 좋은 농기구가 쓸데없이 걸려있죠? 소가 없어서요. 여기서 농사 못 짓잖아 지금 소 없어서. 그러니까 어때? 좋은 농기구가 있어도 벽번이 부품까지 훌륭한 좋은 농기구가 있어도 그거 못 쓰고 그냥 벽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슬픈 일이야. 오케이, 마지막. 충경도 거의 다. 충경도, 즉 충경은 여러분 봄에 밭을 가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밑에는 봄갈이라고 살짝 의역을 했는데 충경은 여러분 봄에 밭을 가는 행위. 즉 봄에 밭갈이도 봄갈이 할 때도 거의 다 지났다. 후리쳐 던져두자. 그냥 이제 팽겨쳐 던져두자 라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놓친 부분 없나? 한 번만 좀 체크를 해볼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알고 가기 한번 보고 가죠. 자, 와실. 아까 뭐랬죠? 달팽이처럼 좁은 집. 자, 이랬을 때 이거 아까 제목이 말하는 바와 비슷하죠? 그래서 와실을 작자로 무엇이라고 했는가? 제목인 무항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와실에서 여러분 과장적인 표현 성립한다고 했었죠? 어떻게 사람들이 달팽이집 같겠어요? 그리고 2번 아까 제가 열심히 설명한 내용이죠. 객관적 상관문이 어떤 유형으로 실행된다? 세 가지. 감정이입, 대조, 그리고 매개, 정서환기로 실행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학교에서는 대조로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감정 없는 새,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나, 이렇게 대조구를 여러분 잡아드렸었죠. 아무튼 화자와 대조되어 화자의 참담한 신경을 더욱 보여주는 동물은 대승. 학교에서 후드티라고 하셨네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황조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혹시 아시나요? 황조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할게요. 아내가 도망갔어. 진짜예요. 도망간 아내를 이제 붙잡으려고 가는데 실패했어. 그럼 어때요? 화자는 아내가 도망간 아내 붙잡는데 실패했어. 외롭거든요. 그때 이 화자가 새를 봅니다. 근데 이 새가 뭘 이루고 있어요?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다워 보여요. 그럼 어때? 짝이 있는 새는 정답고 도망간 아내를 놓친 나는 외롭죠. 요 감정이 이제 대조가 이루어져서 바로 이 새, 정확히는 꾀꼬리예요. 이 새를 여러분 객관적 상관문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봅니다. 뭔지 아시겠죠? 들어본 것 같죠? 그거 있잖아요. 편편왕조 좌왕상이 염화지국 수기여기. 주문을 외운 게 아닙니다. 죄송해요. 펄펄 나는 저 귀걸이 안수서로 정답보다 괴로워라 이내 몸은 뇌와 함께 돌아갈 것. 다 들어보셨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고요? 화자는 외로운데 새는 암수가 정다우니까 대조가 이루어져서 화자의 외로움이 더 강조되지. 아까 이런 건 뭐라고 그랬어? 객관적 상관물. 그 유형 중에서도 감정 대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황조가 뜻 던져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네. 여러분이 괜찮으시죠? 할 수 있다. 얼마나 남았냐?
거의 끝났어. 정말 힘내세요. 파이팅. 내가 시험 보냐고. 내가 대학 가냐고. 님들이 가야죠. 예. 그러게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표현법을 익힐 때 왜요? 어떤 표현법을 익힐 때 항상 어려우면은 예문 만들면서 외워보세요. 그만큼 이해가 잘 되는 게 없어요. 신나게 했지만 근데 이걸 뭐 지식적으로 외우는 것도 물론 뭐 의미가 있겠지만 항상 예문을 만들어 보세요. 예. 뭐야? 내 감정이 아니라 자연물의 감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런 예문들 여러분 내가 항상 쓰는 예문은 뭐야? 저 하늘이 울고 있어. 내 심정은 난 요즘 항상 울고 싶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항상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뭐 객관적 상담을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예문을 만들어 보는 학습 방법 항상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예문을 만들어 이해하면 여러분 항상 읽는 상황에서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강호 한 꿈을 꾸은 지 오래되었다. 강호는 여러분 말 그대로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는 강과 호수거든요. 강과 호수가 왜 자연이야? 또 대유 돼. 대유는 이제 패스하자 지금 봐. 아무튼 강과 호수가 자연이다. 강호, 즉 자연에서 살겠다는 꿈,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꿈을 꾼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현을 못하겠죠? 먹고 살 걱정으로 인해 감탄사거든요. 거기다가 이젓도다 감탄형 종결어미도 쓰고 있네. 당연히 뭐가 됩니까? 영탄이 되는 부분이지. 영탄. 감탄사도 나왔고 감탄형 종결어미도 나왔어요. 휴. 계속해서 볼게요. 물가를 바라보니까 녹주, 녹색 대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가를 바라보니 녹색 대나무가 참 많기도 많고 나오고 또 나왔네. 많기도 많구나.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영탄 성립하죠. 감탄형 종결어미라. 봅시다. 유비군자들아. 그렇죠. 지식을 갖춘 훌륭한 사람들아. 한마디로 보겠어요? 교양 있는 선비들아. 유비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리려구나. 낙대 하나 빌렸어요. 여러분 이 낚싯대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낚시라는 행위. 낚시라는 행위는 여러분 어떤 행위인지 알고 있습니까? 낚시. 보통 어때요? 자연 속에서 흥을 즐기는 행위잖아요. 반드시 이런 건 아니에요. 진짜 생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흥을 즐기는 행위가 아니라 생업이 되긴 하는데 대부분의 어떤 뭐예요? 유학자들이 쓴 자연에 은거하는 사람이 쓴 자연 좋아하는 사람이 쓴 작품들에서 여러분 낚시라는 것은 자연 속에 흥을 즐기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만 이 자연의 흥을 즐기지 말고 여기 배운 사람들아 당신들도 이 흥을 즐겨보십시오 하는 부분입니다. 낚시라는 행위가 여러분 이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자. 갈대꽃이 깊은 곳에 명월청풍 밝은 달과 푸른 바람이 덫이 되어 친구가 되어서 임자 없는 풍월강상 주인이 없는 바람, 달, 강, 산 즉 뭐겠어요? 자연 속에서 주인이 없는 자연 속에서 저절로 늙어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 뭔가 리라 이것도 어때요? 영탄적 어조 성립할 수 있고요. 이것도 감탄형 종결어미 중에 하나야. 이것까지는 내가 진짜 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잘 봐요. 응? 내일 피자 먹으리라. 영탄입니까? 이것까지 여러분 리라에는 사실 이거 감탄형 종결어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의지 미안해 의지가 아니라 추측의 종결어미도 있어요. 이거 좀 예문이 구리네.
영희는 아마 내일 피자를 먹으리라. 추측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추측의 의미로 쓰면 영탄적 어조가 안 돼. 이거까지는 쓰면 안 돼. 너무 딥했어. it's sorry. 이거 있죠. 아무튼 리라 여기서는 어때요? 감탄의 뜻이 있고 여기서는 영탄적 어조가 성립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세요. 너무 딥했어. I'm sorry. 내가 선생님 한번 배우고 싶어. 리라만 보면 학원에서 배운 새끼들이 영탄 막 이렇게 할 바 아니에요. 영탄이 뭐야? 이거는 감탄이 아니라 추측인데? 하면서 영어 배우고 싶을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나쁜 선생님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상한 얘기였어요. 잊어주세요. 쓱. 그래서 저는 사실 리라 보면은 이게 추측인지 감탄인지까지도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 추측이라서 영탄한데 이런 문제는 만난 적은 없어요.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 영탄까지 봤고요. 계속해서 봅시다. 무심한 갈매기야. 여러분 백구라는 새는 그렇죠. 갈매기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강변이나 바닥변 주변에 떠다니는 그냥 흰새를 모두 백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물학적, 생태학적인 관념이 투철하신 분들은 지금 강이 배경이고 바다가 배경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갈매기가 나오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 보통 이 고전 논문에서 나오는 백구 보통 갈매기로 많이 해석하는데 그냥 물 주변에 있는 흰새 전부 다 백구가 됩니다. 보세요. 나더러 오라고 하며 가라고 하는 것인가?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백구가 오라더니 가래. 야 그리고 잘 생각해봐. 갈매기가 어떻게 나한테 오라고 하겠어? 내가 갈매기가 오라는 건가? 가라는 건가? 이런 걸 느끼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고전 논문에서 오라 하느냐 가라 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고 백구야 이런 거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부분을 해서 배우잖아요. 갈매기가 오라는 거야? 내가 오라는 거야? 구분이 안 돼? 하나가 된 모습, 불알체의 모습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백구, 물알체 뭐 이렇게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백구가 오라고 하면 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내가 백구로 오라고 하면 가라고 하는 게 아닐까? 백구도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나도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는 거야? 둘의 마음 상태, 이거 누구 마음이야? 물알체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백구 나오고 오라, 가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물알체 이런 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휴! 계속해서 볼게요. 다투리 죄송합니다. 다투리 없는 건 다만 이뿐인가 여기노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이뿐 지칭 표현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은 다투리 없이 모두가 친구가 되고 그럴 수 있는 존재니까요. 또 나왔네. 노라 영탄. 지겹다. 하랴 서리. 좋아요. 다 했냐? 휴. 한 종 남았네요. 여러분들이 슬슬 지치신 것 같아서 쉬는 시간 한번 가졌다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내가 깔리고. 좋아요.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쉬는 시간 한번 가겠습니다. 네? 인정, 주인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강사는 누군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자 없다, 주인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가 가질지, 주인이 없으니까 누가 가질지 다투지도 않게 되는 거죠. 아직 돌아가고 있나요? 끝나겠다.